안녕하세요. 빈포유 구독자 여러분. 빈포유 플라워 커피 학원 박가일쌤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바리스타처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핸드드립 방법을 소개할게요. 하리오 V60을 사용하여 커피의 깊고 풍부한 맛을 살리고 변수에 맞게 추출 조정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도구인 하리오 V60은 재질이 다양합니다. 사용자의 필요와 취향,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질마다 고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드리퍼는 플라스틱과 세라믹인데요. 플라스틱의 장점은 내구성, 휴대성, 가격이 합리적인 점이 좋고, 단점이라 하면 열 보존력과 매력도는 떨어지죠. 세라믹의 장점은 내구성, 열 보존력, 매력도는 뛰어난 편이지만 가격, 휴대성 측면에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각 재질의 선택은 여러분의 필요와 취향,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캠핑에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합할 수 있고, 집에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세라믹이나 유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재질도 선택하여 사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하리오 V60의 구조적 특징 1. 재질, 세라믹, 플라스틱,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순서로 내구성, 열 보존력, 매력도, 가격, 휴대성의 점수를 매겨볼게요. 2. V 형태의 구조. V60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그 V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 형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60도 각을 이루며 설계되었습니다. 이 각도는 물이 커피 분쇄물을 통과하는 속도와 접촉 시간을 최적화하여 커피 맛의 추출을 극대화합니다. 균일한 물의 흐름. 이 각도는 물이 드리퍼를 통해 균일하게 흘러내리도록 하여 커피 분쇄물과 물이 고르게 접촉하게 합니다. 사용자의 추출 제어. V60의 구조는 사용자가 추출 과정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을 부을 때의 속도와 양에 따라 추출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나선형 리브 갈비. V60 드리퍼 내부에는 나선형 리브가 있어 필터지가 드리퍼 벽에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이 리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추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공기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리브는 뜨거운 물이 필터지 전체와 균일하게 접촉하도록 도와주며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추출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4. 하나의 큰 추출구. 드리퍼의 바닥 중앙에는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 하나의 추출구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물의 흐름과 추출 속도를 사용자가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라도 물을 부을 때의 각도와 유량, 유속에 따라 커피 향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시피 가이드, 필터지 준비. 필터지에는 이렇게 접는 라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빗금이 된 봉제 라인을 1cm 접습니다. 그 다음 드리퍼에 장착하여 필터지가 뜨지 않도록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필터지는 다양한 크기의 드리퍼에 맞는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필터지는 과도한 오일과 미분을 걸러내어 맑고 깔끔한 커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핸드드립만의 매력적인 맛을 느끼는 데 기여를 합니다. 린싱. 드리퍼에 필터지를 끼운 후 뜨거운 물을 부어 필터지의 종이 맛을 제거합니다. 물을 부으면 펄프 향이 코로 느껴집니다. 이 작업은 필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리퍼와 서버, 잔을 예열하여 커피가 식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죠.
원두 선택. 이제 커피 원두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원두를 사용해 볼까요? 이 원두는 과일 같은 산미와 깊은 향을 가지고 있어 핸드드립에 적합합니다. 분쇄. 예열 작업을 할 동안 원두를 20g 계량하여 그라인딩을 해줍니다. 그라인더는 바라짜 앵코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 그라인딩을 할 동안 서버에 담긴 물을 버려줍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핸드드립에 적합한 정도로 분쇄합니다. 이때 분쇄의 정도가 커피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리오 드리퍼의 추출구가 크다는 특징을 기억하면서 분쇄 입자는 좀 더 가늘게 조절하겠습니다. 입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입자와 비슷한 입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퍼를 가볍게 흔들어서 물이 균일하게 투과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전기포트에 물을 다시 끓여 드립포트에 가득 물을 부어 온도계로 온도를 체크합니다. 온도 체크를 하는 이유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물 온도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온도를 확인합니다. 로스팅 정도는 원두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원두의 맛, 향, 추출 반응이 달라지며 이에 맞춰 최적의 추출을 위해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트 로스트 약 90도에서 96도, 미디엄 로스트 약 88도에서 94도, 다크 로스트 약 86도에서 92도. 이렇게 물 온도 조절은 원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과도한 쓴맛이나 신맛을 방지하여 커피 향미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원두 상태에 맞춰 96도로 추출을 진행해봤습니다. (1대 1.25) 비율로 원두양 대 추출수양으로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로스팅 포인트는 미디엄 다크, 블루밍 시간은 30초. 블루밍, 원두 양의 2배 정도의 물을 사용해줍니다. 20g을 사용했으니 약 40ml의 물을 사용해서 블루밍을 진행합니다. 다른 말로는 뜸들이기라고 부릅니다. 블루밍이라는 뜻은 원래 꽃이 피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커피 추출 과정에서는 원두와 물이 접촉하면서 원두가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블루밍 과정은 가스 방출과 원두의 팽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루밍 시간은 원두의 신선도와 볶은 정도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블루밍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원두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뜸들이기 시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입니다. 그래프는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다크 로스트의 세 가지 로스팅 레벨에 따른 권장 뜸들이기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통해 로스팅 정도가 더 진할수록 뜸들이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커피 원두는 물을 흡수하고 팽창합니다. 원두의 팽창은 커피 분쇄물이 물을 고르게 흡수하도록 하여 추출 과정에서 물이 원두와 더욱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블루밍은 커피 원두가 물과 접촉하면서 부푸는 현상을 포함하며 이는 커피 추출 과정에서 풍미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인 추출 전에 블루밍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유는 원두 입자 속 가용 성분을 충분히 녹여 커피의 향미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다른 가스들이 커피 원두 내에 갇혀 있는데 블루밍 과정을 통해 이 가스들이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커피에서는 특히 이 가스 방출이 두드러집니다. 원두 상태에 따라 블루밍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원두의 신선도에 따른 블루밍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매우 신선함, 적당히 신선함, 신선도가 떨어짐에 세 가지 원두 신선도 레벨에 따른 권장 블루밍 시간을 보여줍니다. 원두가 더 신선할수록 블루밍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출 1차 추출 80g 원두의 중심부에서 나선 형태로 천천히 부어주세요.
2차 추출 70g. 표면에 물이 살짝 아래로 오목하게 빠지면 2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1차 추출보다는 물줄기는 좀 더 굵고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3차) 추출 50g. 마지막은 물량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조금만 부어줍니다. 4차 추출 30g. 마무리 단계로 힘차고 빠르게 와류를 일으킨 후 추출을 마칩니다. 총 추출량은 230g. 추출 시간은 대략 2분 정도로 끝냈습니다. 완성! 추출이 완료되면 커피를 잔에 부어 한 모금 마셔보세요. 이 한 잔에는 여러분의 노력과 커피의 깊은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비율에 따라 커피의 강도와 풍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율로 실험해보며 자신이 선호하는 맛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추출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즐기며 커피의 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며 여러분은 커피의 진정한 맛과 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추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